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. 바로 오픈 채팅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일상처럼 쓰고 계시죠? 네, 그렇죠. 관심사를 나누는 아주 편리한 공간인데, 동시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이게 익명성에 기대는 소통 방식이다 보니까 그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왜 사람들은 오픈 채팅에 빠져들고 또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 네, 특히 그 젊은 세대들, MZ 세대라고 하죠. 이들의 이용 행태부터 좀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먼저 그 질문부터 해봐야겠네요. 왜 이렇게 오픈 채팅을 많이 쓸까요? 특히 젊은 세대는 익명으로 관심사 나누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게임이라든지 뭐 팬덤 활동 아니면 스터디 그룹 같은 거요. 실명 쓰는 채팅방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솔직한 이야기나 고민 같은 거, 그런 걸 나누는 해방고처럼 느끼는 걸까요? 그렇죠. 일종의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느슨한 연대? 네. 필요할 때만 가볍게 관계를 맺고 딱 정보만 교환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라던가 시험 정보 교류 같은 거 끝나면 미련 없이 그냥 방을 나가거나 새로 만들거나. 정말 단발성이네요. 네, 그런 단발성 참여 문화가 특징이에요.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의 소통 방식이 반영된 현상이죠. 효율성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 닉네임이나 프로필 같은 걸 계속 바꾸면서 캐릭터 플레이나 역할 극방 같은 걸 즐기기도 하더라고요. 이것도 현실의 제약에서 좀 벗어나려는 시도 같고요. 하긴 그런 재미도 있겠네요. 근데 이게 또 만남의 도구로 쓰일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잖아요. 아, 그렇죠. 멀쩡한 사람은 없다.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진지한 관계보다는 좀 가벼운 만남? 그런 걸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네, 그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랑 실제 만났을 때의 그 차이,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큰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간극이 크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남성 사용자 비율이 훨씬 높아서요. 성비 불균형 문제도 무시 못하고요. 아, 맞아요.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수의 좀 매력적인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막 쏠리고 다수는 좀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. 이런 경험담도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온라인 만남은 너무 환상을 갖기보다는 만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좀 해봐야 돼요.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, 이게 중요합니다. 만나기 전 대화. 네,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상대를 잘 파악하느냐, 이게 관계 발전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뭐 가벼운 만남 추구나 실망감, 이걸 넘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건 따로 있잖아요. 네, 오픈 채팅이 불륜의 성지처럼 악용되는 경우요. 네, 기혼빵, 기돌빵, 이런 은어까지 쓰면서 활동한다니. 네. 심지어 웨딩 사진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인증까지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. 네, 그런 행태는 정말 심각하죠. 이게 익명성이 딱 보장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뭐랄까, 같은 처지니까 서로 조심하겠지, 오히려 그래서 더 안전하다, 이렇게 느끼는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아, 역설적이네요. 네. 뭐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좀 표면화되었다, 이런 분석도 있고요. 음.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계속 모니터링하고 금치고도 만들고 AI 탐지 기술도 쓰고 톡 사이렌이나 글로브 시그널 같은 자체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죠. 네, 그런 노력은 하는군요. 하지만 이용자들은 계속 또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숨바꼭질 같네요. 맞아요. 거기다 뭐 사칭, 사기, 개인정보 유출 이런 다른 범죄 위험도 항상 있고요. 정말 조심해야겠네요. 실제 사용자 경험담을 들어보면 더 와닿는데요. 어떤 분은 8개월 동안 한 15명 정도를 만났는데 나름대로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. 오, 기준이요? 네. 뭐 예를 들면 매일 채팅방에 계속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특정 취향, 예를 들어 BBW 이런 걸 내세우는데 막상 만나보면 눈이 너무 높은 경우. 아,
그리고 처음부터 막 연애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피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만나기 전에 꼭 보이스톡으로 목소리를 들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팁이라고 하고요. 그런 경험담들이야말로 온라인 만남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조언도 있었어요. 무작정 남의 방에 막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자기 방을 만들어서 기다리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다. 아, 그것도 방법이겠네요. 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대 관리랑 자기 보호인 것 같아요.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. 네, 오늘 오픈 채팅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. 관심사를 나누는 참 유용한 소통 창구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왜곡된 만남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말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. 맞습니다. 양날의 검이죠.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겠지만 그 이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익명성이 주는 편리함, 그리고 그 자유로움 뒤에는 반드시 책임과 위험이 따른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. 책임과 위험. 네,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 맺기는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.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,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결되기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익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오픈 채팅 같은 플랫폼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도사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